증시가 2019년과 완벽한 데자부, 프랙탈을 그리면서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9년 증시 흐름을 보면 현재 증시의 미래를 알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나올 상승과 그 이후에 나올 조정, 그리고 그 큰 흐름 시나리오와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 19년 증시를 통해서 본 향후 시나리오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현재 일봉 이평선들이 여기 잔뜩 모여있죠. 모든 장단기 이평선들이 모두 모여있는 구간에서 지지 후 급등하는 모습, 엔비디아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간 외에 상승이 나오고 있는 S&P 500인데요. 중단기 이평선들의 모든 저항들을 뚫고 골든 크로스가 난 상황이다. 이건 19년도와 매우 유사한 흐름이고요. 이평선 밀집 구간에서 돌파와 지지가 일어났다는 점. 하지만 일봉상 과열권에 진입한 구간이기도 하다. 정리하면 중장기 우상향 기반을 다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번 상승이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단기 조정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국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19년도 증시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고요. 자, 기존에 S&P 500 5750포인트 반등 가능성 말씀드리고 매수 관점 대응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후 급등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주요 종목들 10% 넘는 중소형 테마주 같은 경우는 수십 % 이상의 상승이 나온 구간이고요. 매수 관점의 접근 전략이 적중했던 구간이다. 이것은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가 한 파동의 상승이 더 남아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상승은 어디까지 갈 것이며 그 다음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먼저 2019년도 랠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2019년도 관세전쟁 1기 때 S&P 500은 현재와 유사한 형태로 마이너스 20% 정도 하락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23% 정도 빠졌으니까 하락폭은 거의 유사했고요. 하락의 형태도 비슷하긴 하지만 이때 좀 더 횡보가 일어났다. 이번이 오히려 더 단기에 급격하게 빠진 경향이 있다는 점, 그거 말고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반등의 형태도 이 보라색깔 200일 이평선을 뚫고 지지 리테스트 이후 반등하는 과정, 현재와 굉장히 유사하죠. 자, 여기가 관세 이슈 터지기 전에 전 고점입니다. 2018년 10월달, 이때도 S&P 500 마이너스 20% 빠진 다음에 급격한 V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전고점에 증시가 도달하기까지 긍정적인 뉴스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좋은 뉴스가 계속 나왔다. 바닥권에서 트럼프의 증시 부양, 리딩성 코멘트, 구두 개입이 나왔던 것도 똑같고요. 연준의 태세 전환이 나왔던 그 상황, 그리고 관세 관련 미중 갈등, 모든 이슈나 뉴스들이 긍정적으로 도배가 되었다. 그리고 전고점에 도달하자마자 증시가 빠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중간 정도 되었을 때 미국은 미중 협상 결렬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관세 10%에서 25%로 인상 조치. 그리고 고점에서부터 조정이 나오는데 지수가 7.8%나 빠졌어요. 상당한 하락폭이죠. 이때 주요 종목들은 10%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 중소형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다. 수십 % 하락. 시장의 낙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정고점까지 증시를 부양시키고 이후 조정이 나왔는데 이 조정의 쐐기를 박는 악재 기사, 트럼프 티펀치가 나왔다. 지금은 어떤가요? 트럼프의 2번 정도의 구두 개입, 그리고 관세 이슈의 완화, 중국, 유럽, 지금 관세 이슈 전부 다 호재성으로 바뀌어 있죠.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감소했다. 긍정 뉴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200일 이평선 돌파, 지지 이후 재상승하는 과정도 유사하다. 그러면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자, 현재 증시는 200일 이평선 돌파, 지지 이후 반등하는 국면에 있죠. 파동상으로는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 파동이 마무리되어가는 국면. 지금 상승이 끝나면 이 일봉상 RSI 매수 과열 신호, 하락 다이버전스와 함께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조정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기적 흐름과 중장기 흐름은 별도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자, 이번에 오늘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있었죠. 총평은 AI 슈퍼사이클 가능성이다. 물론 중국 관련 H20 관련된 손실이나 비용, 충당금 이런 것들 때문에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회성 이슈 비용들을 제외했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 중국 빼면 호실적. 특히 지금 GP마진 매출총 이익률이 2024년 4월 달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4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음 분기
2분기에서 5분기 만에 반등이 예상된다.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반등이고요. 특히 이번에 데이터 센터 여전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YOY 전년 대비 플러스 73% 성장, 그리고 신제품 블랙웰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블랙웰 플랫폼의 시장 점유 그리고 확산 속도가 전례 없는 굉장히 빠른 속도다. 사실 이 블랙웰 신제품 블랙웰로 전환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상당한 변곡점 그리고 불확실성의 과정일 수 있었는데 이 과정을 훌륭히 돌파해냈다. 이건 AI 산업 전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핵심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 AI의 추론 능력, 추론 학습, 이 블랙웰이 이 추론에 특화되어 있다. 블랙웰 때문에 이 추론 비용이 감소하고 있고 이게 결국 GPU 수요로 증가되는 선순환, 고성능 칩 만들어 주니까 비용 줄고 비용 주니까 다시 사고 더 사고 업계에 지금 선순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게 바로 블랙웰의 역할이다. 그리고 블랙웰의 신제품 또 나옵니다. 이렇게 초기 추론 시장, AI 추론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번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실적 발표였고요. 자, 컨퍼런스 콜에서 AI 글로벌 수요 매우 강력하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의 중심에 서 있다.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AI 트렌드는 꺾이지 않았고요. 이 AI 슈퍼 사이클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이번 엔비디아로 마무리된 빅테크들의 실적이 보여주었던 그 실적 시즌이었다. 자, 엔비디아 오버슈팅이 아직 안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PER 밴드를 보면 23년부터 현재까지 20배 수준에서 40배 수준까지 사이클을 그리며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약 33배 수준, 고점 대비 약 10% 낮은 구간이다. 고점이 아직 아니란 이야기고요. 성장주의자 사이클을 함께 타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죠. 사이클적으로 봤을 때도 이 밴드 상단까지 도달할 버퍼가 있다. 자, 이번에 급락 조정, 관세로 인한 급락 조정 마이너스 20%, 23% 나오기 전에 여기가 S&P 500 PER 약 22배에서 23배 정도 구간이었는데요. 이건 오버슈팅이 아닙니다. 이거는 평균보다 약간 비싼 수준인 것이지 진짜 오버슈팅은 이거보다 더 갑니다. 24배, 25배를 이상 가야 오버슈팅의 시작인데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 않았죠. 엔비디아 역시 종전에 물론 기존 최대치 40배, 45배 돌파했었지만 지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밸류에이션이 잠잠해졌고요. 지금 중단 정도밖에 오지 않았다. 충분히 앞으로 업사이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대통령 권한을 넘은 위법 사항이다.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관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그 권한이 있다는 부분을 미 법원이 다시 명확하게 판단해 준 것인데요. 물론 트럼프가 가만히 있을 것이냐? 끝난 게 아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항소하겠다. 그리고 이 상호관세 관련해서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 대표부. 자, 이것 때문에 이 법원 판단 때문에 관세 전쟁 끝나는 게 아니다. 일단 명확히 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나쁜 게 아니죠. 이렇게 모든 불확실성에 실마리가 됐던 이 관세 관련 이슈들 당분간은 잠잠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 2019년도와 같이 계속 200일선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긍정 뉴스가 똑같이 나오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도 잘 나왔죠. 관세, 대통령 권한 아니다. 지금 시장에 불확실성이 많이 없어요. 모든 게 다 긍정이다. 그럼 이게 계속 갈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장에 겁쟁이 트럼프 타코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이겁니다.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항상 위협 후에 물러선다. 그러니까 주식 매도하지 말고 조정받으면 저가 매수해라. 지금까지는 이게 항상 맞았죠. 이게 뭐냐면 1기 때 나온 말인데요. 1기, 2기 모두 높은 관세 부과하고 던져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내빼는, 물러서는 이런 형태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겁주고 자기가 먼저 물러서는 겁쟁이 트럼프의 형태. 근데 이게 먹히지 않는 순간도 옵니다. 자, 이걸 신타코 매매 기법으로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똑같이 TACO 이 앞글자를 딴 신타코 매매 기법인데 탑 형성주의, 즉 고점 도달 시 조정을 염두에 두자. 아직 지금 고점에 도달하진 않았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변동성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탑이죠.
고점 도달 시 조정을 염두에 두고 어텐션 투 수급 이탈, 수급 이탈 징후에 주목하자. 고점 이후에 외인, 기관이 매도 전환되고 시장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시세가 다소 무너지는 수급 이탈 징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커피츄레이션, 항복이 나오면 매수한다. 항복 매도 후 저점 매수. 이번 상승이 나가고 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건 매수의 기회이지 던져버리고 항복하고 끝나는 그 조정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Only Strong Survive. 조정 후 새로운 주도주를 포착하자. 강한 종목은 또 나타날 것이다. 제가 주도주 잡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렸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강하고 제일 빠르게 고개를 드는 종목이 진짜 주도주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 트럼프 겁쟁이 매매가 아니라 신타코를 통해서 여러분이 향후 증시 변동성에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현재까지 이 구간에서 현금 베팅, 최바닥에서 레버리지 전환, 그리고 이 구간에서 가장 강한 파동이 나가는 그런 자리다 말씀드리고 급등 나왔죠. 자, 여기서도 이 구간 분할 매수 말씀드리고 매수 관점 끈 보는 구간이다. 그리고 또 급등 나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시나리오대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이 전고점까지 도달, 그리고 그 이후에 시나리오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지켜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탑, 어텐션, 커피츄레이션, Only Strong Survive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탑의 도달, 그리고 그 다음 나올 조정, 그리고 그 조정 때 어떤 형태로 대응할 것인가, 여기까지 잘 지켜보시면서 이번 기회를 수익 극대화의 기회로 잘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멤버십 꼭 가입하시고요. 멤버십 통해서 이 주가 흐름에 대한 시나리오,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우리 투자 인생, 전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시나리오를 트래킹 해나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상승 가족 여러분들 되시기 바랄게요.